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우려감은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시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가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한 보급을 촉구한다라고요. 무엇보다도 국제 에이즈 협회가 주최한 화상 코로나19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 백신 보급에 시장 보급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팬데믹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백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과 지역이 있을 텐데 그쪽에 보내지지 않고 최고의 입찰자에게 보내진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중대하고 또 비중이 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지도자의 공정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대비해서 더 많은 약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노 마스크 고집을 꺾었다라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일제히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이후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공포를 억제하고 경제 재개를 원하는 그런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공식 석상에서는 자신은 마스크 착용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용에 반대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이런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 지난주에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어가지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미국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의 대형 금융주들을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우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우울한 분위기로 출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S&P 500 기업의 2분기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5%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분기에 이익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작년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고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S&P 500 지수에 구성하고 있는 11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 11가지 섹터 모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요. 특히 소비재 섹터와 에너지, 산업재 섹터가 특히 낙폭이 클 것이다. 실적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P 500 기업 가운데 180여 개 기업이 현재 실적 발표, 이익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익성 진단과 주가 방향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익 전망치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3월 저점 이후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폭등한 지수가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을 감안을 할 때 2분기 어닝 시즌이 뉴욕 시장에 어쨌든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 2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던 지수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뉴욕 시장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주에 중국 증시의 상승세,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부진했던 우리 시장, 과연 이번 주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권에는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 6만 명입니다. 6만 명 내외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백신
백신 기대감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은 올랐습니다만 팽팽하게 심리적으로 좀 부딪히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도 체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같은 주요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유럽에서 ECB 통화정책회의, BOJ, 일본에서도 통화정책회의,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체크해봐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가 내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할지도 잘 선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이 서린 업종과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호가나 개장 이후에도 3분기 실적 더 바라보더라고요. 네.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정책 수혜주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 주에 어떤 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어떤 섹터, 또 한국판 뉴딜 어떤 계획들이 나올지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투자 유의사항부터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구 전문가를 사칭하는 채팅방이 또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조심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바로 이어서 김영구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 시장 또 힘차게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월요일 시장입니다. 좀 잘 가야 될 텐데. 뉴욕 시장은 그래도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백신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뒷심이 약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번 주가 미국도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실물달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갖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좀 버티지 못하고 위에서 멀려 있는 자리인데요. 하여튼 이번 주가 변곡점 자리라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지수를 지켜보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우존스나 글로벌 증시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우리 원자재까지 다 보고 국내 주식, 그다음에 AS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우존스는 올라가는 게 좀 버거운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우존스는 올라가는데 좀 버겁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봉인데요. 여기 산이 있잖아요. 뒷산이 좀 강하게 받쳐주는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적선들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들이 아마 다우존스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변곡점을 만드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99년, 98년에 IT 버블이 일어났을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걸 낱낱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애플이나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만 움직이고 나머지 안쪽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좀 버블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시 내려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무리하게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방 정도 보는 게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머리대 있고 5일선 억지로 당겨주는 모습들이 조금은 버거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갭 올라서 이 자리가 이번 주에 변곡점이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변곡점 자리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은 아마 변곡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올라왔던 힘들이 아마 소멸되는 그런 위치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있다면 수익을 청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베트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펀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꺾어서 이게 주봉단이거든요. 주봉단위로 백허그가 나와서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저희가 얘기한 후에 엄청 많이 큰 시세를 내고 있어요. 중국은 올 겨울까지는 연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가 매물대인데요. 여기 넘어가면 또 올라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미국은 로빈후드, 그다음에 중국은 인민개미라고 얘기합니다. 나왔던 최근에 얘기인데요. 강하게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줘요. 중국의 인민개미는 정말 무서운 개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큰 버블을 만들었던 게 이게 인민개미들이었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중국 펀드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중국 펀드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 연동으로 조금 더 갖고 있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환율단은 1200달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환율은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주봉단이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 1200단위가 위쪽으로 1250까지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나라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라 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고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저번에 이게 주봉인데요. 금은 여기 1800달러 여기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힘기 버거운 자리예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꺾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은을 좀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은 얘기하고 많이 올라왔어요. 10달러에서 지금 18달러, 19달러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요. 요리를 넘으면 또 넘어요.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은에 대한 부분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금보다 은 쪽으로 보면 됐고 은은 JP 모간이 엄청 많이 은을 매집하고 있어요. 은 쪽은 좀 더 깊게 보면 되고 워런 버핏도 은에 투자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리고 최근에 짐 로저스 역시 마찬가지로 운을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좀 한 발 더 빨랐어요. 저희가 운 얘기한 지 그들 전설적인 투자자들보다 저희가 좀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은 갖고 계신 분들은 장롱 속에 고이고이 모셔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40달러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40달러까지 어그렁어그렁 올라왔어요. 우리가 11달러, 10달러에서 얘기해서 30~40달러까지 올라갈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넥라인이에요. 목라인이라 이 자리 위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그 변수가 많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갭 떨어진 자리는 메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물에 대한 부분,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유가를 반영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유가를 볼 때는 이 자리가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고점에 와 있고요. 반도체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럼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8월, 9월 달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테슬라가 거침없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불기둥 세웠잖아요. 여기는 거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고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테슬라는. 근데 그거보다는 성장성의 유동성의 장세로 한쪽에 돈이 몰렸는데요. 이 유동성은 금방 무너지는 허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팔라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팔라듐 가격이 이게 주봉파인데요. 팔라듐은 ETF 쪽에 상장이 돼 있어요. ETF 쪽 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팔라듐은 500달러에서 2,800달러까지 올라갔던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원자재인데요. 하반기에도 조정이 끝나는 자리라 다시 한 번 더 틀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팔라듐에 대한 그 ETF도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온리 주식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베트남 펀드도 봐야 되고 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할 때가 많으니까요. 온리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들어올 때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쪽 팔라듐도 ETF 쪽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좀 관심도 돌리는 것도 틈새 시장 공략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값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7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당분간은 이쪽 라인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져요. 뭐 크게 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든지 뭐 하락한다든지 그거보다는 이쪽 인덱스 자리 97달러, 96.6달러 이 자리에서 당분간은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크게 봐야 될 건 애플인데요. 네, 애플이 참 변곡점이에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동안 기대감이 아마 녹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애플도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빨간 주식들이 고점을 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 같으니까요.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잘 보는 전략을 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 날 좀 밀렸잖아요. 이 변곡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200포인트를 놓고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여요. 아래 위로요. 위쪽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어서 포지션상 중간값에 와 있거든요. 이게 아래로 갈지 위에로 갈지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래라고 봐요. 설령 2200포인트, 2250까지는 보이거든요. 오버슈팅 다음에 이 자리까지는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데요. 코로나 확산세, 그다음에 코로나의 변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짓누를 거라고 봐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유동성이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실물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버블이고 거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거품은 실물단이 밝혀주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주식에 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반대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조금 징검다리, 안전한 장치 뭐냐라고 했을 땐 현금이 가장 안전한 장치다라고 보여져요. 현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요. 현금이 없다면 주식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현금을 보유하고 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많이 뭐라 해도 저는 현금 보유 유효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을 잡혀주지 않는 그 가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곳이다라고 하면 돈으로 빚을 얻어서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신용에 대한 경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조금 더 올라오는 종목은 줄이는 전략이 맞고 현금을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하반기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로 늘어나고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동성 뒤에서 빛날 수 있는 거죠. 빛이 나는 시장처럼 보이는데요.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뜯어보면 돈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강하게 매수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상담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희한하게 시장을 움직이는데 종목이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 종목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적 장세나 유동성 장세가 아닌 실적 장세라고 생각하면 종목들이 다 움직여요. 가계에 대한 부분, 실물 경제단들이 올라간다 보면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나방 같은 매매, 코스닥 따라붙고 위쪽에 있는 거 막 따라붙고 막 네이버 카카오 막 위에서 막 따라붙는 게 나중에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식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맨날 올라가지 않아요. 급하게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게 마련이니까요. 급하게 우리는 당황하지 않자 이런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수익이 나는 걸 얼른 치고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요. 8대2 법칙 그대로 그대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변곡점이고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7월 들어서 거세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느 월보다는 지금 7월에 들어서 더 많이 사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물타기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다른 거는 올라가니까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야, 그럼 이번 기회에 단가를 낮춰서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더 사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사도 본전이다. 이 생각은 꼭 보고요. 조금 더 확고할 때 우리가 골든타임에 왔을 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금요일 날 좀 밀렸어요. 15만 7천원까지 왔는데요. 다시 바닥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3바닥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다음에 오늘 좀 더 반등이 돌 거예요. 다시 꺾어서 들어가는 자리라요. 오늘 좀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번에 얘기했던 19만 원 박스권 상단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쓰고요.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15만 밑에는 무조건 사서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GS건설도 잘 가다가 금요일 날 좀 조정이 들어왔죠. 25,000원대에 오면 좀 더 매수해도 돼요. 여기를 다시 틀어서 올라갈 거니까요. 저번에 얘기했던 35,000원까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는 6,000원 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6,000원 밑에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6,000원 밑에는 좀 사들어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바닥 라인이라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땐 더블 바닥을 잡고 다시 위쪽으로 틀 수 있는 자리니까요. 느근히 기다리는 매매 법칙을 쓰면 돼요. 우왕좌왕보다 느근히 현금을 항상 갖고 있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30% 시작해서 40, 50, 60, 70, 80%까지 현금을 늘렸는데요. 비중을 조금 더 현금을 갖고 있다가 골든타임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지금 세 종목만 유지하고요. 다른 종목은 늘리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꼭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는 변곡점 있을 거예요. 다우가 조정이 들어올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매매보다는 시장을 좀 관찰하는 그런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수급의 부담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대한 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주 역시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김영구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도 타이밍 고려하시는 분들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을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개인, 기관이 모두 다른 양상의 수급들을 나타내 줬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이 보십시오. 1조 원 넘게 다시 지난주 금요일에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시작된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는 지난주에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이었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역시 코스닥도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480억 원 넘게, 기관은 46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이틀 연속 동반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98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담는 모습을, 양상을 보여준 개인 수급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정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수익을 내는 거에서 목표는 똑같겠지만 어쨌든 다른 수급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과연 앞으로 어떤 곳에 조금 베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은 차익 실현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각각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개인들의 수급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에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강한 순매수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지난주 화, 수, 목, 금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4거래일 동안 무려 3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코스피에서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3,6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양 시장을 합치면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개인들이 다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숫자를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들은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을까요? 자, 일단 개인들이 코스피에서는 대형 종목들을 다시 담는 듯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삼성전자를 무려 5천억 원 넘게,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해줬고 SK하이닉스는 3,6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네이버도 역시 많이 담았는데 지난 금요일에 네이버의 상승세가 가팔랐죠. 이러면서 네이버가 코스피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니라 네이버가 3위를 기록하면서 개인의 순매수에도 강하게 붙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다음은 역시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SK바이오팜도 지난주에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면서 순매수 상위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카카오,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대형 종목들,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개인들이 지난주에 대형주들을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역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300억 원 넘게, 이외에도 에코프로 BM, ST팜, 휴젤, 뭐 에코프로 BM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닥에서 개인들은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베팅을 하고 있다,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 수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들은 5주째 연속해서 우리 시장을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는 3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포지션은 우리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있다. 5주 연속세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우리 시장, 신흥국 시장은 팔고 있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의 수급을 전체적으로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샀고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들을 좀 보니까, 자, 개인과는 또 역시 확연히 다른 포지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한 외국인들의 지난주 수급 상위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외국인들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사고 SK바이오팜은 팔고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개인과 함께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그 규모 면에선 개인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지난주에 외국인은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이외에도 포스코와 LG전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들을 샀는데,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조금씩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 LG전자도 역시 실적 좋게 발표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줬습니다. 포스코를 역시 순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최근에 이 철강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없었는데 외국인들이 철강 쪽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역시 언택트 관련 이슈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순매도 종목 상위에는 SK바이오팜과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아까 개인들이 순매수한 많이 매수한 종목에 SK바이오팜과 네이버가 있었는데 이 두 종목을 외국인들은 강하게 순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NC소프트 같이 개인들이 순매수 많이 한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기관의 수급도 참 재밌는 것이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과 또 그 빈 부분을 메워주는 듯한 그런 수급의 양상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기관은 SK바이오팜을 오히려 순매수하면서 줍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판 것을 개인과 기관이 나눠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하면서 순매도했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로 기관은 지난주에 SK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샀고요. 1,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외에도 LG화학과 LG전자,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담으면서 개인과 외국인과는 또 약간 다른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순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3,700억 원 넘게, SK하이닉스는 2,500억 원 넘게,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는 카카오도 역시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 여기에다가 SK도 62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그런데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뭐 증권사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SK바이오팜을 기관에서 담는 굉장히 또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관은 왜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인가 시장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고평가 논란 계속 리포트나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었는데 82만 주나 추가 매수를 하면서 SK바이오팜을 다시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지만 지수 편입, 코스피 200 지수라든지 나중에 연말에 MSCI 관련된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1%, 코스피에서 1% 가까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트에 담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순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해석이었는데요. 이런 기관의 SK바이오팜 순매수도 잘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지난주에 서로 다른 수익을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지만 어쨌든 다른 수급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수급의 양상을 보여줄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이번 주에 개인과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의 수급 이번 주에도 잘 체크해드리고 그 방향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만나볼 텐데 다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 중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야 되는데 차트상 보면 중요한 지점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월 19일이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63,800원 선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52주 신고 가를 찍었던 이 선이 14만 3천원 선이었고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25일이었습니다. 한 5월 25일 이쪽에 5년 만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더 올려잡았습니다. 17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이 얘기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하다시피 한솔그룹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밀화학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지, 섬유, 반도체 등에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게 이 중요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재는 전자 소재 부분에 이 성공적으로 진출한 그런 종합 소재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자 소재 부분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의 성향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신소재 이런 부분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 이쪽으로 조금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상향시켰고 31%나 올려잡으면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17만 원 선이 목표 주가 상향 그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 부분 또 만나볼게요. 우선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좀 우려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퀀텀닷 소재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예전에 차세대 기술이라고 얘기가 됐고 삼성이 공급을 했고 한솔케미칼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QD가 퀀텀닷 OLED에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TV 수요가 적어지면서 이 퀀텀닷 소재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 위험성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2분기 TV 수요가 예상보다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퀀텀닷 소재 출하량도 예상을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용 프리커서 수요인데요. 프리커서 전구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쉽게 얘기해서는 미세와 공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프리커서 수요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액에 좀 확보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솔케미칼 2분기 영업이익이 3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8% 증가할 것이다. 고로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두 부분 말씀드렸고요. 한솔케미칼의 주력 제품은 원래 과산화수소 이쪽이죠. 반도체용도 그렇고. 근데 이건 줄 것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퀀텀닷 재료, 프리커서 영업이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흐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게 올해 과산화수소 영업이익 기여도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올해부터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2차 전지 쪽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에 기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양극재 이런 부분인데 상반기에 지금 음극재라 분리막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에는 양극재 바인더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부터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선 100억 원을 조금 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여도도 점차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핵심 동력으로 현재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한솔케미칼 17만 원으로 매수는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으니까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NC소프트 만나볼 텐데 역시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를 두 증권사 모두 120만 원으로 잡아서 120만 원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자,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실적에 대해서 한쪽 그러니까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DB금융 같은 경우에는 부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리니지2M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매출. 이게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28억 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DB금융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전망치 대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전체 영업이익이 2,485억 원 정도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이걸 또 중요시하더라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괜찮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건비 마케팅비인데 이게 이제 4321 분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인건비도 떨어지고 있고 마케팅비도 떨어지고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두 증권사 모두 제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대목 같아서 꼽아봤고요. 다음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2분기는 어찌됐든 약간 하회할지라도 3분기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두 증권사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니지2M이 해외에 출시가 되거든요. 이게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국내 흥행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해외 출시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증권사 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그래도 강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일정이 있고요. 앞으로 긍정적인 매기를 또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요. 리니지2M이 출시가 된 이후에 4321인데 약간 낮아질지 몰라도 2분기, 3분기, 결국 4분기에는 이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갈 흐름들이 약간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증권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우선 PER 20배를 벗어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PER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 주당 그 수익 몇 배의 거래가 되느냐 그 느낌인데 PER이 높으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PER 20배를 넘어설 때이다라고 대신증권이 얘기했고 목표주가 120만 원으로 20%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고 DB금융투자에서도 하반기는 NC소프트를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탑픽을 유지했고 목표주가 상향했고 역시 120만 원으로 동일하니까 이 부분 언급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역 확장 중에 NC소프트를 알아봤는데 PER 얘기 잠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NC소프트의 수준이 연두색으로 나온 이 부분입니다. 밑에 넥슨을 제외하고 지금 글로벌 동종 업계는 다 PER이 위에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텐센트고요. 그 다음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아츠 이 부분인데 다 PER이 높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주가 상향했다라는 게 이 리포트들의 골자였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이나 2차 전지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두 종목 한솔케미칼과 NC소프트까지 언급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 7월 13일 우리 시장 개장까지 한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62% 오른 2,163.52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고요. 코스닥 역시나 0.57% 상승한 777.21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폭을 어디까지 키워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굿모닝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 반도체 패키지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전문가님? 저희는 기판 사업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기판이라고 하면은 FPCB, 그다음에 PCB, 네. 그다음에 RPCB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RFPCB라든지 FPCB 이런 것들은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다른 기판 사업부가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인데 이 기판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CPU들 있잖아요. 예. CPU나 AP. 이런 것들을 이 인쇄회로 기판에 이제 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는 뭐 요즘에는 FC라고 해가지고 플립칩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다 저희가 납땜질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볼 타입으로 나와서 이거를 바로 이제 부착할 수 있는 FC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FC 방식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FC CSP 방식이 있고 BGA 방식인데 CSP 방식은 그 핸드폰에 AP라고 해서 그 칩 스케일, 스케일에 따라서 딱 맞춰서 나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BGA 방식은 이 그 큰 저희가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쪽에 보면 CPU가 딱 박혀서 판이 크게 나오죠. 네, 그런 방식이 이제 BGA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 쪽에서 최근에 좀 변화가 감지돼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패키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랑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랑 또 그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반도체 패키지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우선 전방에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바일이 아닌 그 노트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PC 이쪽에서 지금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익숙한 게 인텔인데 사실 인텔이 지금 선두권을 좀 뺏기고 있습니다. AMD라는 기업에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는데 라이젠이라는 거고요. 저희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인텔 프로세서 i7, 5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게임 프로세서에서는 AMD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텔이 예전에 공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장 전환이 미스가 남에 따라서 AMD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고 있고 지금 7나노를 하고 있는데 인텔은 10나노를 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뭐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텔이 지금 이번에 이를 갈고 내가 이겨보겠다. 다시 MS를 뺏어오겠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스레이크라는 기반의 CPU를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패키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야 이거 패키징 그럼 일본 업체들 이비덴 일로 와봐 이거 한번 좀 해줘 니네가 해 그래서 일본 업체들한테 이걸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량이 다 일본 업체들에 가다 보니까 이것을 나머지 물량을 할 수 있는 캐파가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대덕전자, 신텍 이쪽이 이 패키징을 하고 있는데 인텔의 물량을 다 일본 쪽에 주다 보니까 그것을 공장 전환, 아까 말씀드렸던 AP에서 그 PC라든지 노트북 쪽으로 공장을 전환하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나머지들은 일본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가져가는 예전으로 치면 저희가 MLCC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전장화를 자동차 전장화 쪽으로 MLCC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핸드폰 쪽에 MLCC를 한국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이번에 CPU 단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의 수혜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최근에 반도체 패키징 기판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반도체 패키징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심텍 만나보도록 할게요. 심텍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 앞서 말씀해드린 것과 같이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MS 그러니까 판매 쪽에서 매출 MS가 70% 가까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쪽의 그런 패키징 기판을 지금
PC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모바일 쪽의 그 MS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 이 둘 다를 지금 심택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1, 2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를 보면은 내년에 DDR5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핸드폰 출하량이 별로 안 좋았죠. 예, 그쵸. 하반기가 보통 이게 출하가 많고 아이폰도 많고 그다음 갤럭시도 많아지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이제 기판 사업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도체 기판이 아니고 핸드폰 기판 사업부의 실적을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3, 4분기는 또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다 같은 논리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기판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더욱더 그 매출 급증과 함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일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일까 판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한샘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주에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는 코앞에 두고 있는데 2분기 약간 감익되더라도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실적 개선주 최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그게 지속될 수 있을지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한국판 뉴딜 정책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것에 따라서 이런 정책 수혜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가 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발표를 듣고 더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할 것인지 여부도 잘 궁금한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다 오늘 공시 나온 것들도 조금만 체크해드리면 코미팜이라든지 엔지캠 생명과학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각각 스페인과 미국 FDA에 임상 신청을 했다. 이런 것들도 오늘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혈장 치료제 관련주가 큰 폭으로 뛰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돼서 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에도 낙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작 어떻게 시작할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에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와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대가 되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 또 눈부셨던 것이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 네이버가 시가총액 코스피 3위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놀랐고, 또 카카오가 연일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언택트 그리고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너무 거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의 조정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시총 3위까지 뛰어올랐다. 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발표될 텐데 한국판 뉴딜에서도 이 디지털 뉴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뉴딜도 네트워크 그리고 AI 또 4차 산업 이런 쪽에 비중이 이제 주어질 텐데, 그럴 경우에도 여전히 탄력받을 수 있는 것이 언택트 온라인 플랫폼 쪽은 또 힘이 실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은 어떤 기업도 뭐 양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3분기 기대감 또 4분기에 이제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경제도 좀 더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상승적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럴 때 이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언택트, 컨택트보다는 언택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또는 다른 게임이든 또는 이런 쪽에 이 기존의 비대면 접촉의 이 사업 분야에 더 많은 또 이 비중과 또 관심과 또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2100대의 코스피 지수에서는 이제 조정 국면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이것이 우리 증시만의 특성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이 지난주 이제 상승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완전히 양호하게 바뀐 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증시는 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는 여전히 이 언택트, 비대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힘이 실릴 것이다. 하지만 얼마만큼 더 추가 상승될 것인가는 또 앞으로의 이 실적이나 또는 추가 기대감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반영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 이 세는 유지가 되되 얼마만큼이냐는 것은 좀 기존 지금까지와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언택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7월의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7월 초반이죠. 7월 초반에 수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1.7% 감소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고, 하루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도 1.7% 정도 줄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6월과 5월, 4월 이쪽에 수출의 감소폭보다는 그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고 이제 또 오늘 시장 어떻게 개장할지 개장 상황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개장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 쏠림 현상이 실적 개선주나 정책 수혜주로 몰릴 것인가, 이 부분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7월 수출 부분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런 기간인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영향, 재확산 우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의미하는 바는 조업일수가 같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번과 비교해봤을 때. 그런데도 좋지 않았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시장에 반영되는 요소는 무엇일지 수출 부분으로 우리는 또 중요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개장 분위기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게 결코 좋은 소식은 그쵸.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국면이고 현재 코로나19가 각국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 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죠.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본도 확산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상대국의 어떤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출이 줄어든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폭의 감소는 아니지만 1.7%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국의 문제. 결국 코로나19가 글로벌리 전체적인 확산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표가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는 긍정적인 흐름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큐브의 면역 관문 억제 후보 2종 CDO는 위탁 개발입니다. 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여부가 다음 달 7일까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대로 엔지캠 생명과 코미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공시 있었으니까 이것도 개장 이후의 흐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소마젠이 신규 상장합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예요. 마크로젠이 미국 현지에 설립한 유전체 분석 기업인데 오늘 시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십자형 전환형 모양의 거래량이 분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 상당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소식은 뭐 긍정적이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CMO 부분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수주 공시와 마찬가지의 공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수주 공시를 연일 계속해서 터뜨릴 수 있다는 것들은 여타 다른 바이오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본업에 있어서 충실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마젠의 상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 있게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11,000원 현재 지금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200% 올라갈 수 있고 90% 감익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오늘 시초가가 22,000원과 9,900원 부근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호가 상황을 보게 된다면 11,000원 동일한 가격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 이미 범용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가 다른 직전에 있었던 주식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혈장 치료제 대표적으로 녹십자, 시노펙스, S맥이 급등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녹십자 무려 20%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2150선까지 내려앉았던 시장,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자, 하지만 오늘 또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우리 시장의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2170선을 회복하면서 월요일 시장이 출발이 됐습니다. 이건 금요일 시장 대비 1% 넘게 오른 그런 상황이네요. 24포인트 이상 치고 가고 있는데 실적 개선 종목들이 잡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책 수혜주들도 흐름 오늘 탄력적일까에 대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동반 오름세로 출발이 됩니다. 0.8% 상승하면서 780선에 다다른 흐름들이 느껴지시죠? 자, 달러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코로나19 재우유행 우려감 때문에 1,200원 선으로 올라온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2원 75전 떨어지면서 1,201원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본 증시가 1.3%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1.6% 약세여서 이 내림세를 일정 부분 회복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2,581엔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엔화 강세 현상이 좀 우려스러웠거든요. 오늘 106엔대에서 여전히 엔화 강세는 이어지네요. 경기 회복에 대한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걸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진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월요일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 있어서의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뉴욕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렇게 나쁜 모습들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악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소재성 재료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수출이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그런 뉴스에는 개의치 않고 있다는 점이죠. 오히려 현재 지금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의 향배 1%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곧바로 현재 지금 보합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분출하고 있다는 점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수급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개인만의 수급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개인 같은 경우 2200선에 강력한 저항대를 또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오늘 조금 변동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장주였던 SK바이오팜 하락 전환했고요. 소마젠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 지금 상승 대비 하락폭이 커지면서 하락 VI가 걸렸습니다. 따라서 공모가 대비를 고점에서는 공모가는 상회하지만 고점에서는 조금 10% 넘는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에 있어서 지금 어떤 특징적인 업종이나 특징적인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자동차와 IT가 좀 늘었다라는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1.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가 0.5%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눈여겨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타 언택의 대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플러스권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힘이 과거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보셔야 되죠.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온다면 언택에서 비언택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언택도 조정을 받고 비언택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특히 지금 자리 같은 경우 2200선에 저항대에 부딪힌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정에 대비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뭐 깊은 조정이라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참에 포트폴리오 교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삼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또 보이죠. 한솔케미칼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흐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이런 소재 이런 부분으로 더 강점을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진행이 되고 있고 14만 3,500원 선까지 현재 그 선이거든요.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녹십자 홀딩스로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로 오늘 당연히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2주고요. 하나솔루션도 1.77%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죠. 23,000원 선까지 올라가네요. 풀무원 대표적으로 음식료 관련주 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건강기능식품에서 노바렉스, 콜마비엔H도 1%, 노바렉스가 오늘 또 오르네요. 콜마비엔H가 7% 이상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상승 탄력이 꽤 괜찮네요. 콜마비엔H 보시고요. 제약주 관련해서는 서울제약과 신풍제약이 나란히 또 상승합니다. 6 그리고 10%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실적이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KG 이니시스는 하반기 수익성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매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현재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요 특징주 조금 더 거론을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빠르게 지금 현재 음봉 전환됐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주가 꺾이게 된다면 여타 다른 관련주들도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죠.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관심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후에 물론 주가가 6개월 뒤에 1년 뒤엔 이거보다 높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일매일 시황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세에 진입한 것이 맞다. 그것을 인정.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조금 강하지 않다라는 점.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권에 들어오고 있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뉴딜 정책 관련주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인 윤곽이 좀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수혜라는 것이 당장 일어나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하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2차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상대적인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여행주들이 나름대로 현재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테마로서 오늘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이 아무래도 좀 변곡점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도 오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면서 거래 증가에 따른 증권사의 수익 개선 기대감도 상존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도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소마제 오늘 상장됐는데 현재 2%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이 시가 대비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5거래 연속 정도 매수를 하면서 487억 원 매수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 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이 3거래 연속 방어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3거래 연속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음봉의 흐름으로 지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수급의 부담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 분위기 이어서 개장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영향 줄 수 있는 것들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자, 소장님, 이번 주에는 역시 우리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 발표가 또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자,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주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원래는 오늘 예정됐습니다만 네. 박원순 시장의 사망 때문에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15일 날 관계부처가 브리핑을 하고 16일에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하반기 정부 정책적 지원과 관련됐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증시를 보면서 카카오, 네이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네. 또 실적과는 무관하게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서 또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우리가 하반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정책과 관련됩니다. 결국은 네. 실적이냐 기대감이냐 정책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두 가지 큰 테마가 여기에 잡혀 있죠. 하나는 이제 디지털 뉴딜입니다. 뉴딜. 그럼 이 디지털 뉴딜은 주로 어디 쪽으로 가느냐?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쪽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연 이것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더 많은 추가 동력, 2차 상승 발판을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주로 우리가 인프라를 까는 쪽에 많이 영향을 주느냐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 많이 상승됐던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워졌다면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전반의 다른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이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로 혜택을 입는지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만 관련된 기업들도 게임이나 이런 업종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6일 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겠지만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태양광 쪽이다, 그다음에 풍력 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때는 주로 전기, 수소 쪽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아니겠느냐, 탈원전 쪽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적인 글로벌한 흐름을 보면은 2차 전지 쪽 그리고 수소 에너지 쪽에
집중될 수도 있겠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함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올드 이코노미.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쪽은 중후장대한 산업 쪽이죠. 네. 그래서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조선 쪽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책 지원을 받게 되면 고용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되고 우리가 버틴다는 이야기를 쓰게 되죠. 그렇다면 좀 우리가 여기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 뭐 자동차도 조금씩 이제는 4분기 내년 시점으로 가면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또 분석도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들 올드 이코노미 좀 규모가 큰 쪽이죠. 대형주 쪽에서도 어느 쪽은 그래도 4분기 내년 시점에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바구니 속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정책의 구체적인 그 밑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좀 베팅을 할 수 있을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언택트 말고 뉴딜 말고 그동안 우리가 좀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나 종목들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유망한 쪽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오늘 개장 상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지난주에 제시를 했던 종목들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 전해주시죠.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테스 오현진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종목 상담 119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최근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정보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보 모멘텀, 정책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테마 형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라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된 거고요. 삼성전자 올해 매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 메모리, 비메모리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고요. 또 올해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투자 모멘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테스는 매수가 22,000원,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21,000원 라인으로 제시 주셨고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입니다. 자, 테스는요, 현재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1.5% 상승하고 있네요. 22,750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 양봉의 테스 만나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휴비스입니다.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제시를 했죠. 자, 코로나19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마스크, 보호복의 소재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울산 전주 사업자 통합 완료하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114%나 늘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을 줬었던 휴비스인데 2분기 역시 실적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6,200원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가 9,800원, 손절가 5,000원 라인 제시해 주셨고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비스 현재 장의 흐름 만나볼까요? 현재 1% 상승하고 있지만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출발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6,100원 선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한양 ENG입니다.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양 ENG를 제시를 했고요. 초고순도 특수 설비 그리고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앞으로 실적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자사주 신탁 계약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를 하는데 OLED 이런 쪽으로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양 ENG는 매수가 9,600원,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8,300원 라인이고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 ENG 현재 0.73% 상승하고 있고요. 9,6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뒷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그리고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피셜, 시장 피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의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 출발을 했다가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2% 넘게 두 종목 모두 좀 하락을 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차영주 소장님께 그러면 좀 뭐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약간 뭐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일까요? 아니면 좀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느끼신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그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가치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고 차트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겠죠. 네. 주식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이제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스토리텔링으로도 이해가 되죠. 언택트의 대표적인 주자이고 네. 그다음에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 그 전년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네. 이러한 가치 분석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라는 것들은 심리의 지표인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목표가를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많이 제가 볼 때 최근에 한 3개 정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최고로 많이 제시한 증권사가 38만 원, 적게 제시한 증권사가 31만 원, 또 한 증권사는 33만 원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만 원대 초반에 목표가를 제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현재 36만 8천 원까지 고점을 찍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 부근에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 놓고 본다라면 지난 금요일 날 전환형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가 이제 봉이라고 했을 때 네모난 봉을 그리고 네. 위아래로 선을 그렸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전환형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6월 달 들어서 6월 이후부터 가장 많은 거래량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식 차트의 그 교과서에 보게 된다면 고점에서 전환형 모양의 대량 거래는 매도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정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다 산 상황이고 그렇지만 고점을 뚫어지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래량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변곡점이 나온 상황이다. 특히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에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나온 상황에서 네. 사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자가 현재 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현재 지금 팔자가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더군다나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가 5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주가가 멈춰 있으면서 이동평균선을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동평균선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 벌어진 이격은 좁혀진다라는 또 하나의 공식을 대입해 보게 된다면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제는 조정을 받을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카카오, 네이버 계속해서 우리가 언택트 이야기를 했고 온라인 플랫폼이 강세가였던 것은 우리가 실적 기대감 정책으로 놓고 보면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된 겁니다. 앞서 네. 차영주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이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분석을 할 때 사실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큰 기준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 이야기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지금 비대면 쪽 산업이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것이 이제 투자 심리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지난주에 가장 많이 뛰어올랐던 주식은 뭐 테슬라 또 넷플릭스처럼 지금 코로나19 국면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일정한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그게 없습니다. 있으려면 이제 유동성 하나만 믿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개인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도 있거든요. 네. 기관의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도 있고 옵션도 걸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증시에 대한 자금도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전환되는 것이 채권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만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만 놓고 보면 대단한 뭐 실적이 있었나? 실적이 있을 리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기대감만 반영되는데 반대로 그만큼 이 증시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 경우에는 지금 매도를 한다든지
또 이것을 또 채권으로 전환한다든지 이걸 본다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러면 상승 동력은 없느냐? 상승 동력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왜? 점점 이 7월, 8월, 9월 가면서 그 투자되는 또 이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되는 종목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 좁아지는 범주 내에 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 도력은 있지만 조정되는 국면은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차익 실현의 기회도 되지만 좀 더 이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은 앞으로 4분기 또 내년을 겨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양쪽의 이 기회와 또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일단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고가, 목표가를 정할 수 없는 영역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더 갈 것이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언택트와 비언택트의 종목들의 격차가 좀 벌어진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개인들이 최근에 시장을 어쨌든 개인들이 끌고 가니까요. 개인들이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종목들, 포스코 이런 종목들을 지난주에 또 많이 사는 수급이 보였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 어떻다고 보세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들이 주춤한 가운데서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조선주,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들, 철강 이런 쪽들이 강하죠. 따라서 지금 전형적으로 언택을 회피하고 비언택으로 지금 현재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택트가 아닌 비언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물론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나쁘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은 덜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쉽게 하면 2차 발발이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올 가을쯤 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면 결국 유동성이 움직이는 것이지 실적에 따라서 비언택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분명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많은 그 고객 예탁금들이 언택이 안 되다 보니까 비언택으로 가서 단지 수익률 게임, 우리가 이제 우선주들의 광풍에서도 확인됐듯이 비이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일부 좀 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언택, 비접촉이죠. 비접촉, 언택과 컨택. 앞으로 이건 더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국면이 완전히 종식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도 그렇지만은 또 대면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데다가 더군다나 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접촉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산업 형태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비접촉,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에 상당히 어느 정도의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면 우리가 EPS를 보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조정 국면이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눈길을 전통적인 산업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래요. 뭐가 지금 기준이 되고 있냐면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은행 쪽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전반이 다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차세대 기술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는 건설이라든지 또 금융이 지금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적어도 하반기를 공략하고 내년의 상반기에 그래도 향후 실적이 괜찮은 쪽.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이 정부도 고용이라고 하는 국민의 경제 복리를 생각한다면은 마냥 대량 실업 사태가 예고되는 산업 쪽에 대해서는 넉넉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런 쪽에 정책 수혜도 기대된다면 그 수혜를 받은 전통적인 산업은 어디냐, 제조업은 어디냐 이런 쪽도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온라인 플랫폼만 투자 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접촉, 대면하는 산업 중에서도 가성비가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가성비가 있는 종목과 기업은 좀 공략을 할,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움직임을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수급과 자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뭐 언택, 비언택 어느 쪽에 방향을 잡으시고 또 투자를 할지도 저희가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경제연구소 차용조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한샘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에도 리모델링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되고 있습니다. 11만 원 지지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전거래일 보합권에서 마감한 이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1만 1,000원 선 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성호전자인데요. 성호전자는 수급이 완비됐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혈장치료제 임상 진행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아프리카 TV인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유명 BJ들이 복귀하면서 실적 상승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오늘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시젠인데요. 2차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관련주들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시젠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17만 원 선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픽 관심 종목들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에픽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다른 종목들이 또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시젠을 필두로 해서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 혈장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관련 업종 테마가 상승하고 있고 또 디지털 뉴딜 분야도 또 따로 상승을 하면서 내일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3분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네. 안 좋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품목,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으로는 개선세를 보였다. 바닥 짚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구나. 이 네.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 가지 종목과 이슈들로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